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소설 쓰는 문화기획자 최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오랜 벗이자 모든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음악을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삶 자체가 음악이며 예술이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과거를 여행하고 현재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학자 송지원 교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악이론 전공으로 음악 석사, 한국음악학 전공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비전임 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국악방송에서 국악 산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악 사상사, 음악 문화사, 음악 사회사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인간과 문화, 사회, 사상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읽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 그리고 축제, 의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2002년 제3회 이해구 학술상과 2013년 제17회 난계 악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공연문화학회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정조의 음악정책, 한국음악의 거장들,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조선왕실의 음악문화, 음악, 삶의 역사를 만나다, 새로 쓰는 예술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한국 음악의 거장들, 마음으로 연주해야 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다. 우리 음악의 거장 52인을 소개합니다. 노랫소리로 학을 춤추게 한 가객 김중열, 검고 연주로 도를 찾은 문인 오희상, 일본 궁죽음악의 전환점이 된 발해 음악가 고내웅, 조선의 오디오형 가수 남악 등 우리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상갓집에서 상장을 훔쳐 악기를 만든 인물, 실명한 후 악기를 배우고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 귀신조차 울린 연주자, 손가락 끝의 음악이 아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음악을 연주하라 강조한 선비 음악가 등 가슴 뭉클한 이야기부터 경건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우리 음악사에 아름다운 파동을 일으킨 음악 명인들의 풍류와 열정, 그리고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저자 송지원입니다. 저는 음악학자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내용은 저의 책 제목이 한국음악의 거장들인 것처럼 우리나라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음악가, 한국 음악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요즘 음악가들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날 옛 음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옛 음악인들, 우리나라 음악인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한 두세 명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럴까 이런 의아심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음악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자료, 문헌 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음악가들 이야기를 몇 분을 소환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악가 그러면 아마 대부분 서양 음악가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라면 작곡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분들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작품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악가들을 기록한 문헌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세하지도 않습니다. 운이 좋게
문인들의 그 글로 표현이 된 사람들이라면 상대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략한 기록만 지금 남아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이 한국음악의 거장들이란 책에 52명의 음악가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음악가들은 다양한 신분도 다양하고요. 또 때로는 문인, 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고 문인들도 여전히 전문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남긴 사람이라면 제가 음악가로 해서 이 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주로 말씀을 나눌 내용은 전문 음악가, 실제 음악으로 업을 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음악가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이제 직업 음악가하고 비직업 음악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직업 음악가라고 하면 음악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음악기관에 소속된 음악인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일반 민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직업 음악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조선시대에는 국가음악기관인 장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한 5개 음악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조대에 통폐합을 해서 장학원이라고 하는 음악기관으로 일원화시켜서 그 장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돼 있는 음악가들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직업 음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월급을 주고 물론 월급은 아주 박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음악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직업 음악가다. 예를 들면 장학원의 전학, 음악인으로서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9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5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신분이고요. 국가음악을 책임지는 음악 감독 역할을 하는 인물이 전학이고요. 그 이하 거기에 악공, 악생, 관현맹인, 무동, 가동, 기녀 그다음에 지방 관아에도 다 음악인들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영에 소속된 음악인들도 군대 음악, 행진 음악 이런 걸 담당한 사람들도 취고수, 세학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음악을 연주를 했던 거죠. 이런 음악인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음악가가 돼야지라서 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차출돼서 음악인으로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악공이라고 하면 천민 신분입니다. 악생은 양민 신분. 그래서 이들이 담당하는 음악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악생, 양민 신분인 사람들은 악을 담당했고 악공 신분인 사람은 소각이라고 해서 향악과 당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음악가의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들 하나하나의 삶이 그러면 얼마나 알려졌나를 본다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기록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주체는 항상 문인들이었고 식자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악가들 중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거나 혹시 아니면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문인들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그 경우에는 기록이 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문집 안에 이 음악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하고 제가 말씀 나눌 그런 음악가들은 대개가 문인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또 역시 직업 음악가로서 광대, 풍류객, 율객, 가객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을 중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풍류객이나 광대 중에서도 원래 음악가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풍류를 즐겼고
음악이 좋아서 광대를 자청해서 됐거나 가객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인이 되는 그런 신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구영원의 저자 김천택 중인 신분입니다. 중인 서리 출신이고요. 해동가요의 저자 누구죠? 김수장 역시 중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가곡 원료의 저자인 안민영, 박효관 이런 분들도 전부 가객인데 원래 신분이 처음부터 음악인이 아니었고 나중에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그런 표현을 중간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직업 음악가의 세계로 가깝게 온 분들이고요. 비직업 음악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조선시대에 음악을 원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관련된 저술을 굉장히 많이 남긴 분들이 있고요. 또 왕이면서도 음악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대왕도 음악에 귀가 열려있는 그런 분이고요. 또 18세기의 정조임금도 굉장히 음악적 실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분들을 비직업 음악가라고 표현을 해서 이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인들,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이 육예라고 해서 예악, 사, 서, 수 이렇게 육예를 반드시 문인들이 교양처럼 했거든요. 그중에 으뜸이 예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일 수 있고요. 외부로 표출되는 거일 수 있고요. 악은 내용적인 거죠.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와 악이 항상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인들은 반드시 예와 악을 익혀야 되는 그런 교양 필수였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교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 활쏘기, 말몰기, 서, 글 쓰는 거, 수는 세마기 이렇게 예, 악, 사, 서, 수 육예를 갖추었는데 예와 악이 워낙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일에는 당연히 익혔고요. 악으로는 검은고를 항상 곁에 뒀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수 거신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항상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검은고를 항상 옆에 두고 삿된 생각이 들 때, 잡된 생각이 들 때 검은고를 당겨서 음을 하나하나 한음한음 띄워서 연주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평정된 그런 경지로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직업 음악가이면서 문인이면서 아주 검은고 연주를 잘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검은고를 말씀드린 대로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 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합주하는 그런 음악회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악 영산회상과 같은 줄풍류 음악은 문인들이 일종의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탈 수 있는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대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여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줄풍류라는 음악으로 조선 후기에 발달을 하게 되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전문가들이 하는 음악이 됐지만 예전에는 문인인 아마추어들이 했던 음악이 지금 전문가 음악으로 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 비직업 음악가지만 이들이 음악사에 남긴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런 거라 볼 수 있고요. 또 비직업 음악가 문인들이 음악과 관련된 담론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고 그런 담론들은 모두 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정조임금의 스승이었던 서명흥이라는 분은 음악 저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연구를 했습니다만 특히 시와 악에 관련된 내용 상당히 깊은 경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문인들 중에 음악을 잘 아는 분들은 음악학자, 저와 같은 음악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직업 음악가는 신분적으로 음악기관 소속 관료일 수도 있고 사대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음악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음악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음악가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춘 인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저는 이들을 비직업 음악가라고 표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학원이라고 하는 국가음악기관,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살펴보면 인원수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종대를 기준으로 하면 후보생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장학원에 소속돼서 음악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오례라고 해서 국가 아래 5가지 의례를 행할 때 대부분의 의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와 악이 상보적인 관계였던 만큼 음악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연주를 할 때는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연주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종묘사직, 사극에서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종묘와 사직은 국가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쓰이지만 종묘는 역대 왕을 돌아가신 왕을 모셔놓은 사당이고요. 사직은 토지신하고 곡직신을 모셔놓은 사당이죠. 그래서 단이죠. 사직단 지금 저쪽 그 경복궁 옆에 있죠. 그래서 이런 제사 의례에 음악인들이 투입이 돼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요. 그것 외에도 왕실의 여러 행사들에 투입이 돼서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만약에 장학원의 음악인들의 1년 연주 스케줄을 낱낱이 적었다면 굉장히 요즘에 잘 나가는 그 아이돌하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연주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악 연습 일정, 출근 일정 이런 것은 모두 법전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이전조를 보면 장학원 음악인들의 출근 규정, 한 달에 몇 번 출근해야 되고 몇 번 단체 연습을 해야 하고 몇 번 이상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내용은 모두 경국대전의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올해 활동은 결국은 국가의례 때 필요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활동의 일원으로 규정이 됐고요. 이 올해의 내용은 국조올해이라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국조올해이는 법전은 아니지만 경국대전 예전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의례는 국조올해의에 준한다. 이렇게 한 줄이 딱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례가 법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런 올해들을 국가에서 행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에도 장학원 음악인들이 전문 음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인들이 아닌 업으로 음악가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음악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책에 쭉 기록을 해놨으면 알 텐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기록을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만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인들의 손에 포착이 돼서 문인들의 귀에 들어와서 혹은 음악가가 나의 삶을 좀 적어주세요 하고 문인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계기로 어떤 친구가 악기를 배워서 연주를 했는데 악기가 형편없는 거예요, 연주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왜 그 음악가한테 가서 찾아가서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충고를 해주는 바람에 이 문인이 음악가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기록에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살펴볼 음악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려진 조선시대 음악가들의 삶을이란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문인들의 붓끝에서 탄생을 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직업 음악인들의 삶을 어땠을까? 대부분 신분이 낮았습니다. 천민이거나 양민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도 기록의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뇌,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의 붓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문인들에게 포착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조선 후기 문집 속에 이 무슨 전이라고 해서 사전의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 그걸 우리는 소설 형태로 남아있는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약간 뒤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업 음악인들의 고뇌, 직접적인 화법은 아니나 우리는 문인들이 기록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야기, 배경이 좀 있는데요. 여러 문집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음악가가 한두 명씩은 꼭 끼어 있더라고요. 전기처럼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밖으로 양각으로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악인들의 삶은 참 주목할 만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52명이란 음악가의 기록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소개한 음악인들 중에 뭐 왕이다, 문인들이다 이런 사람 빼고 정말 음악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노정은 참 고단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그리고 뜨거웠구나. 그래서 그 뜨거움은 아마 그들의 열정 속에서 나오는 그 온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한테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음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은 단단한 내공으로 승화가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음악가로 탄생하는 그런 고단하지만 단단한 그런 내공들이 음악인들의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공이 단단해지고 쌓이고 살과 과죽이 말라서 가벼워지게 되면 해탈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음악가들한테는 그런 경지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서문에 제가 쓴 표현을 여기에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옛 음악인에게 말 걸기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건 사물의 핵심에 빠르게 이를 수 있는 연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 연륜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안타깝고 아픈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수다스럽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실력은 이내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묵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52명의 음악가를 소환해서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책 제목을 한국음악의 거장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책 제목 정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도 거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왜? 기록에 숨어 있었는데 이들이 거장인지 거장이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펼쳐보다 보니까 아, 이들이야말로 거장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한국음악의 거장들 피어리어드 하고 거장들 물음표 했는데, 물음표라고 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음악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강의를 가서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박연, 우륵, 왕산악 그 정도는 좀 나오고요.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 세종대왕, 그래서 많이 나오면 5명. 지난 시기의 음악가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5명밖에 없었나. 이건 굉장히 비극이죠.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헌 기록들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다. 음악가에 대한 그들의 그 화려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했던, 그러나 내공이 단단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음악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뼈아프게 반성을 했죠. 이런 분들의 삶을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옛 음악가들 누가 있나, 이들의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 문집 자료를 통해 보니까 나오던 거죠. 이들의 기록은 누가 남겼을까?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음악가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나라 음악인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연주한 음악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음악 어떻게 계승이 돼서 지금 이 시대까지 1000년이 넘는 음악들이 연주되고 보존되어 왔을까? 이런 걸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음악가들을 만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양의 음악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베토벤의 작품이 얼마큼이 남아있고 그게 연주가 되고 있고 악보로도 남아있고,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심지어는 그들의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도 남아있고 모차르트의 편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유사 시기에 우리나라 음악가들의 기록이 그냥 고작 문인들의 귀에 포착이 된 사람 몇 사람만 남아있는 사이에 서양의 음악가들은 수많은 담론과 수많은 음악 작품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이 참 많이 달랐다.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음악가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귀로, 눈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52명의 음악가들이 제 책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만 한번 일단 간추려 봤습니다. 노력형 음악가, 은사형 음악가, 독립된 자아를 갖춘 음악가,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는 노력형 음악가들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